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발칵 뒤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이 수원지검 앞에 가서 연좌 농성을 하는가 하면 집단으로 접견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화영의 아내라는 사람은 민주당에 탄원서를 내고 이 남편의 형량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안위를 걱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 지금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대단합니다, 정말. 아무튼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자신의 사법 리스크보다 다른 논란들이 계속 많았는데 다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대북 송금 의혹이 제기되자 상당히 당혹스러운 모양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 이화영의 아내는 왜 남편의 형량보다 이재명의 안위를 더 걱정하느냐, 이런 의혹입니다. 자, 이화영 아내가 법정에서 자기 마음대로 변호인을 바꿔라 했다가 남편이 피고가 나는 변호인 신임한다, 바꾸지 마라, 바꿀 생각이 없다, 이렇게 재판정에서 이야기해서 판사도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부부싸움을 법정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자, 이화영 부인 법정 방청석에서 소리를 고함을 지르고 이런 난동을 부리는 이유는 뭘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 아주 명쾌한 해답을 내놨습니다. 지금은 이화영의 심정, 이화영은 화가 많이 났을 거라고 진중권 교수는 추측합니다. 왜? 아니, 그동안 민주당 이재명 니들 뭐하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재명 이름 나오니까 집 접견을 하겠다, 어떻게 당에서 알아서 봐주겠다, 지금 장난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부인이라는 사람은 탄원서를 우리 상식으로는 법원에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이 왜 제출합니까? 민주당이 무슨 사법부입니까? 상권분리 국가에서? 아무튼 황당한 이화영 아내의 이런 행동. 일부 김건식 교수 같은 사람은 부부 사이에 대해서 신뢰가 금이 갔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 이화영이 무슨 법인카드를 쓸 때 다른 여성이 또 썼다, 이런 것 때문에 금이 간 게 아니냐는 취지의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만 부부관계에 개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의 형량보다 민주당 이재명을 더 신경 쓴다는 인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결국 결론은 이재명의 실추, 추락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 교수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뭐냐면 입 닫고 있으라는 얘기다. 민주당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의 진술 번복 파동, 이거는 이화영 너 입 닫고 있으라, 진술 번복하지 마라, 이런 회유, 협박 이런 게 아니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진중권 교수는 검찰에서 한 진술이 번복됐지 않나, 자필 편지에 의해서 그런 구체적인 일들이 있고, 그 전에 지금 보도에 따르면 누군지 모르겠지만 최측근 의원이 찾아가서 가족과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 넷이 또 찾아가 농성을 벌이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니까 특별민회 신청하고, 이재명 지지자들은 뭘 하냐 하면 편지하고 영치권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다. 자, 여기서 이 가족과 얘기를 했다, 최측근 의원이, 이 사람이 박찬대 최고위원이라고 TV조선이 어젯밤 단독 보도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지금 재판부를 열받게 할 수도 있고 이화영을 열받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재판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지 않나, 변호인을 교체하는데, 아니 피고인은 변호인 신임한다는데 가족이 반대하고 그 부인이, 제가 볼 때는 황당하더라. 자, 탄원서를 갖다가 재판부에 내야 되는데 그 탄원서를 누구한테 갖다 줬냐? 민주당한테 갖다 줬지 않나. 민주당이 시킨 일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민주당 측에서 계속 피고인들 만나서 회유해 왔다라는 의혹이 있고 실제로 그런 보도도 있었지 않나. 그 다음에 이걸 그냥 움직인다? 저는 그렇게 안 본다.
그걸 믿을 정도로 순진하지는 않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자, 검찰이 이화영을 회유 압박해 진술을 번복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 조국 사태 때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라. 이 사람 지금 변호인 접견을 180회 했다. 가족 면회를 50번 했다. 민주당 의원들 7번 했다. 10개월 동안 외로울 틈이 없다. 바빠요 바빠. 이렇게 접견하려면 이렇게 혼란했습니다. 무슨 뭐 고립되어 있다. 무슨 과거 무슨 정기 고문이 생각난다. 장난칩니까 지금?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변호사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진술을 할 때 누가 있냐 하면 이 사람이 이분이 지금 변호인을 갖다가 17명인가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상태인데 변호인 입회하에서 한 거고 그 다음에 모든 과정이 녹화가 다 돼 있다. 그럼 그때 했던 진술을 임의성은 인정이 되는 거다. 그때 문제가 있었으면 그때 얘기를 하든지. 자,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빼도 물증들이 다 나와버린 것이다. 일단 국정원 내부 문건이 나왔다. 거기 보면 스마트팜 대낮부터 이 모든 게 국정원에서는 알고 있었다는 게 나오고 국정원 직원이 나와 그 상황을 증언했다. 국정원 직원이 다 증언했습니다. 이재명이 도망가기 힘들 겁니다. 안부수 회장인가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나와있다. 안부수 아태엽 회장도 생각을 바꿔서 다 진술했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자백까지 했다. 그 다음에 이미 다른 재판에서 이미 혐의가 확정이 됐고 하니 도망갈 수가 없는 거다. 지금 이 자기가 다 뒤집어 쓰게 되면 10년에서 무기까지 가는 중형이다 하니까 변호인 측은 이래서는 안 된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형량 싸움으로 가자라는 거고 저쪽은 뭐냐면 그 부인이 완전히 민주당의 논리에 설득당한 거다. 끝까지 버텨라. 버틴 다음에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되면 그때 사면 받자 이거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또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 이 가정하에 사면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화영이 독박 써라. 뭐 이런 게 아니냐는 게 진중권 씨의 주장입니다. 상당히 저는 심의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니 이게 무기징역까지는 안 돼. 10년, 20년, 30년 때리면 이화영은 이제 뭐 7, 80세까지 감옥에 있는 겁니다. 이화영 부인이 그걸 바라는가요? 물론 뭐 개인적인 복수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지만 같이 살았는데 남편을 그렇게 감방에 썩게 하려고 변호인을 바꾸고 뭐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고함 지르고 아무튼 민주당 권력 앞에서는 참 이상합니다. 일부에서는 이화영 부인에게 민주당이 이재명 측이 또 무슨 이야기를 한 게 아니냐. 왜? 이재명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죽음을 당하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무섭다는 말도 합니다. 아무튼 다 의혹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진중권 씨가 아주 통렬한 분석을 했습니다. 신성호의 윤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